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및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은퇴 후 최고의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퇴 후에도 어떻습니까? 소득 창출 활동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노후 생활비 조달도 충당도 중요하겠지만요. 젊게 사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은퇴의 개념이 직장으로부터 은퇴가 아니고요. 이제는 평생 근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 과연 소득 창출 활동을 위한 직업은 어떤 것을 가지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 후에 만약에 매월 100만 원씩 추가의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얼마나 큰 혜택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노후 생활 은퇴 시점에 65세부터 만약에 은퇴한다면요. 부부의 노후 생활비에 추가로 매월 1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혜택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노후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부부라면 80만 원인데 부부 감액을 20%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6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요. 자, 그리고 나서 소득 100만 원을 추가로 한다면 164만 원 되거든요. 이 정도라면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의 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노후생활비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초연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매월 벌어들이는 그 100만 원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한다고 본다면 현재 가치의 164만 원을 부부는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노후생활비로. 그렇다면 최저 노후생활비 정도 수준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준비를 하지 않고 노후 준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에 근로나 기타 등등의 사업 활동을 통해서 월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는다면은 어떻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요. 어느 정도 노후 생활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만약에 또 기초연금을 부부가 감액해서 64만 원 받는데 혹시라도 국민연금을 조금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부가 합쳐 가지고 80만 원을 받는다 이거죠.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144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월 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244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한데요. 정말로 국민연금 80만 원 부부가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아주 미미한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쪼끔만 노력하고도 노후 은퇴 이후에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은 엄청나게 그 부부의 기본 노후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후 생활에 있어서 은퇴하지 않고요. 매월 100만 원 창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국민연금만 부부가 2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니까요. 각각 125만 원 정도 받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국민연금을 통해서 뭐 자영업을 하든 근로소득자든 관계없이 꾸준하게 평상시대로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면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렇다면 65세 이후에 2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이나 기타 자영업 활동을 통해서 월 소득 100만 원을 추가한다면 350만 원이 되거든요. 자, 이 정도라면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수준으로 손색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예 안 했거나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노후에 은퇴해서 그냥 어떻습니까?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서요. 소득 창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요. 노후 생활비 조달을 위한 월소득 창출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어떤 활동으로 월소득을 창출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부터 노후 은퇴 시기에 과연 적합한 그 월소득 창출 활동으로서 근로 및 기타 등등의 그 어떻습니까? 소득 창출 활동이 가능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시대에는요,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동이나 어린이 관련된 사업을 하면요,
대단히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동용품을 판다든가 아동 관련돼서 무슨 뭐 어떻습니까?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교육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돌보미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하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출산 시대고요. 고령화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직업을 바꿔야 되겠죠. 노인과 관련된 업무를 반드시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성 직업을 얻는다면은 충분하게 많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요. 일반적으로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노후에 소득 창출 활동으로 폐지 수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월 7, 80만 원 정도가 평균 수입이라고 합니다. 물론 3, 4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폐지 수거 활동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78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고령자다 보니까 78세 전까지는 다른 활동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더 소득 창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폐지 수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지하철 택배도 노인성 직업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한 2-3만 원 정도 많으면 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 60만 원 내외를 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면은 65세 이상은 지하철 어떻습니까? 승차권이 면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자기 사업으로 쓰면서 자기 사업으로 하면서 추가의 고정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요. 노인 여성분들이 전단지 같은 경우를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정도 해서 돈을 받게 되는데요. 뭐 2시간 정도 한다면 뭐 한 2만 원 정도 받고 그다음에 두 타임 뛰면은 하루에 4만 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적당하게 한다면은 매월 6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 전단지를 돌린다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잘 받아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노인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경비나 뭐 학교 보안관이나 기타 빌딩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레드오션이 아닐 수가 없지만요.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서 경비 활동을 하게 된다면 매월 150, 200 정도는 충분하게 어떻습니까?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약간의 경륜이라고 한다면 뭐 주방 업무 관련된 것인데요. 식사와 관련된 것이겠죠. 식당 보조일만 하더라도 월 200에서 2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소득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 숙련된다면 300만 원도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경비를 하고 여성은 식당 보조일이나 주방 보조일을 하거나 기타 등등의 일을 하게 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노후 생활비 충당이 100만 원이 아니라 200, 3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타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노인성 직업 중에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웨이트리스라든가 웨이터 같은 경우 젊은 사람은 많이 쓰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웨이터를 부를 때 객송이라고 부릅니다. 객송 그럽니다. 객송이 뭐냐면요. 소년이란 뜻입니다. 소년. 그런데 객송하고 부르면요. 소년이 오는 것이 아니라 70대 할아버지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요. 바로 웨이터 노인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단순한 업무라고 해서 마트나 기타 등등에서 캐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산 일을 할 수도 있겠고요. 매점 판매 일을 할 수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골프장에 가더라도 그늘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늘집을 뭐 자동 판매기로 쓰니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간혹 가다 그늘집에 가면요, 우리처럼 아주 젊고 이쁜 여자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60대, 70대, 80대까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로 판매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요, 골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채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에 의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도요, 지하철 티켓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또는 노인들이 많이 하고요. 이렇게 단순 업무들, 뭐 매표 관련된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만, 고연봉자들, 그것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판매 관리 일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노인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각종 관리 업무라든가 자재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제품이나 무슨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품들에 대한 재고 관리나 기타 등등 이런 업무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부 업무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용직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런 것도 안 된다면은 공공 근로에 의존할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서울 대도시에도 무슨 요새 무슨 어떻습니까? 공공 근로라고 해서 그 횡단보도에서 차단기 들고서 깃발 들고서 그 아이들 그 횡단보도 보행했을 때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해 갖고요. 많이 있는데 특히 지방 같은 데는요.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공공 근로를 지원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인제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육체 노동 종사자로서의 만족밖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엄청난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분들한테만 오픈되어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절세 전략하고 자산 관리 전략을 통해서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거나 자산 증대에 도움이 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관광 가이드나 기타 가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숲 해설자라든가 아니면 고궁이나 이런 데 가이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가이드 영업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의 파트타임 약간 좀 고숙련도의 일을 할 수도 있겠고요. 영화 보면은 영화의 70대 이후에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학식과 경륜을 가진 은퇴한 사람들 70세, 75세 이런 사람들의 경륜을 충분하게 직장 내에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엄청난 멘토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젊은 사람보다 더 훨씬 직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경륜과 학식과 기타 경험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파트타임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업무 보조라든가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직업을 평생 그 직업이 있는데 그 전문성을 살려 갖고 멘토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학습 지도라든가 진로, 취약 아니면 진학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아니면 인생사 고민이라든가 이런 멘토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또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자신의 평생 직업을 전문화시켜 가지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같이 금융이나 절세나 이런 걸 하게 된다면 80, 90이 되더라도 저는 강의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출판을 매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은 안 띄고도 소소한 전원 활동에 대해서 전원 생활에 대해서 유튜브 브이로그라든가 기타 등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노력을 하게 된다면 틈새 시장을 가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면요. 시작은 미미했으나 소득은 엄청나게 창대할 수가 있는 그런 활동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요새 가장 각광받고 있다는 노인성 직업 당연히 어떻습니까? 간병인 아니겠습니까? 요양보호사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들 이런 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따르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지 않고요. 보니까 50대 말이나 60대 보통 70대 초반까지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강하다면은 6, 70대에도 요양보호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자격증을 따서 요양보호사로 등록하는 것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열심히 뛰시는 분 보니까요. 두 타임 뛰고 막 그런 분들은요. 그 간병인 수입만 하더라도 500, 600, 700,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 타임 뛴다면 3, 400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충분하게 이렇게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노후 활동을 노후 직업으로서 전문성을 띠면서 엄청난 수입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이런 모든 은퇴 이후의 그 소득 창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하지 않으면 말짱도루묵이 되겠습니다. 걷지 못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다음에 쉬 피로를 느낀다든가 그렇다면요. 당연히 그 거동이 불편하거나 쉬 피로를 느낀다면은 고용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요.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은퇴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5 년, 10 년, 15년 뒤에 은퇴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요.
반드시 은퇴 이후에도 평생 내 몸이 건강을 허락하는 한은요, 소득 창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득 창출 활동을 한다는 것은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일 소일거리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본다든가 아니면 뭐 지하철만 타고 다닌다든가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쉬 늙습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생활이 메마르죠. 하지만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호흡하고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뒤처지지 않으면서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은퇴 이후에도 준비해서 전문성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직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이 있죠. 뭐냐면은 나중에 아무리 그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다면은 소득 창출 활동은 끊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적으로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월 300만 원 정도 현재 가치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상 만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매월 300만 원 현재 가치요. 정말로 이것은 연금보험이나 기타 등등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요, 왜 국민연금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계속 300만 원이 미래 가치로 물가 상승률로 상승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체증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화폐의 구매력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보존할 수가 있죠.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평생 체증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장수 리스크라든가 물가 상승률 리스크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120세, 150세에 살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고요. 물가가 10%, 100%, 1000%, 10,000% 뛰더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이 전혀 없죠. 하지만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은요. 지금 현재 90세, 100세를 살더라도 무조건 연금보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노후 준비가. 그다음에 장수를 하거나 물가가 좀 더 오른다면 완벽하게 똥값의 연금액을 받게 되니까 절대로 그런 것으로 준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통해서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300만 원, 뭐 350, 400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매월 40만 5천 원씩 40년을 납부한다면요. 부부는 81만 원 납부하겠죠. 1인당 40만 5천 원인데요. 만약에 사업자 가입자라면 2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낸 것에 대해서 자영업이나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공제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낸 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거 내면서 평생 고액의 장애보장을 무료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부부가 각각 40만 5천 원을 납부한다. 40년 동안. 그러면 부부는 65세 때부터요. 현재 가치로 매월 300만 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부부는 노후 생활비, 적정 노후 생활비를 확실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은퇴 이후에 직업을 지속적으로 가지다가 75세, 80세까지 가졌는데 몸이 안 좋아서 쉰다. 그래도 걱정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동안 젊어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면 근로자라면은 당연히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받는 퇴직연금을 받을 것이고요.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서 충분하게 노후생활비 조달을 할 수 있는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한 명밖에 낳지 않으니까 결혼한 다음에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은퇴할 텐데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주택을 각각 한 채씩 최대 두 채를 받을 수도 있는 그 행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최고의 노후 생활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쓸데없이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의 노후는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로 저조한 수익이라고 똥값의 현재 가치의 연금액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절대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 성공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가입한 것은 모조리 해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 노후 생활비 부분은 국민연금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납부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그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비효율적이고 그 불필요한 금융, 보험 등을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성인병 보호장보험, 진단자금 관련된 것들이 있죠. 어린이 보장보험 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저축보험
저축보험 아니면은 예금 적금 펀드, ELS 아니면은 세액공제 상품들, 펀드 등 이런 것들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모조리 해지해서 어떻습니까?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평생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은퇴 자산을 축적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투자가 맘대로 되냐 이거죠. 맘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투자를 못 하더라도 현재 3.54%의 저축은행 예금 적금 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사모펀드 1년 만기 채권을 지금도 쓴다면은 연 7%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주식 쪽이나 ETF 쪽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플러스 알파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니까 아주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일단 바둑 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생연후의 살타다. 일단 자기가 살고 나서 남을 공격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남의 돌을 잡아야 된다는 것인데 국민연금을 통해서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를 확실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는 노란우산, 그다음에 노란우산 공제 아니면 퇴직연금을 통해서 확실하게 추가의 보너스를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한다면은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성 직업, 자신의 전문성이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직업을 가진다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훌륭한 노후 생활이요. 노후 생활비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후 생활의 패턴이나 양식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바로 직업을 갖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일거양득의 효과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